옛날 옛적에 건강한 삶을 꿈꾸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장수했으며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며 각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하트빌리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며 특히 심장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의 식탁에는 항상 푸른 잎채소, 신선한 과일과 킹두유로 만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음식의 요정이라 불리는 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지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곤 했는데 이번 번에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직접 가져와서 소개했습니다. 셀리가 가져온 첫 번째 음식은 연어였습니다. 그녀는 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최고랍니다. 매주 한두 번은 꼭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셀리의 설명에 귀 기울였고 바로 시장에서 신선한 연어를 사다가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후 셀리는 아보카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과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에 이로워요. 샐러드에 얹어 먹어보세요. 라고 했고 주민들은 아보카도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바로 그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셀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주의사항도 전했습니다.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트빌리지의 주민들은 셀리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지속하며 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며 마음껏 웃고 뛰노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결국 하트빌리지는 전국에서 심장이 가장 건강한 마을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셀리는 다시 또 다른 마을로 떠났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하트빌리지에 영원히 남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 나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종종 허리와 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에 분주하고 출근 후엔 책상에 앉아 업무에 몰두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도 지친 몸을 끌고 저녁 준비와 집안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 몸에 휴식을 줄 여유를 찾는다는 건 마치 사치와도 같았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문득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건강 관련 기사를 읽었다. 그 기사에는 일상 속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실 여러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마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함을 호소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몸에 작은 휴식을 선물하자.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를테면 누운 채로 팔을 최대한 위로 뻗고 다리는 밑으로 쭉 펴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몸을 쭉 펴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 얼마나 상쾌한 기분이 들던지. 작은 변화였지만 내 몸은 금세 반응했다. 그날 하루 종일 몸에 긴장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 다른 날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도했다. 컴퓨터 앞에서 뻣뻣하게 굳은 목과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 목을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으쓱이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책상 옆에서 스탠딩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다. 팔과 다리를 쭉 펴주는 동작이 전신의 피로를 한층 가볍게 해주는 듯했다. 스트레칭 습관은 서서히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과 저녁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내 몸의 건강함을 선사하는 것. 그 덕분에 몸의 유연성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또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차분히 내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머릿속도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칭을 통해 내 몸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었다. 스트레칭은 어느 순간부터 내게 단순한 운동법을 넘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명상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다. 일상 속에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 나를 보살피는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가는 것은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바쁜 삶 속에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이야기. 면역력이라는 단어는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와 잦은 감기로 고생할 때 자주 떠오르곤 한다. 강한 면역력은 일상 속 크고 작은 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현대인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언급할 슈퍼푸드는 바로 아사이베리다. 이 작은 베리는 브라질의 아마존 우림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매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로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증대시킨다. 특히 아사이베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 다음으로는 마늘을 소개한다. 마늘은 예로부터 약초로 사용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다. 알리신이라는 화학물질은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강한 살균 작용과 함께 면역계의 반응을 촉진시킨다. 이 때문에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감기나 독감과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슈퍼푸드는 요거트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장은 우리 몸 전체 면역 시스템의 약 70%를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건강한 장 상태는 곧 튼튼한 면역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일 꾸준히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차례로 소개할 과일은 블루베리다.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매우 풍부한 과일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신체의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비타민C와 비타민 K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이롭다. 블루베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 가능하며 특히 스무디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슈퍼푸드는 시금치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 A, C, E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런 비타민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철분은 혈액을 보충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킨다. 신선한 시금치를 샐러드에 넣어 생으로 즐기거나 살짝 데쳐서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면역력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슈퍼푸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네 번째 이야기주 중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특별한 주말 루틴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나는 그와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먼저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살짝 늦게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샤워 후에는 향기로운 아로마 오일을 한 2방울 떨어뜨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족욕을 하며 한 주를 보낸 나 자신을 위해 휴식을 선물한다. 이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으면 온몸의 긴장이 풀린다. 식사는 꼭 내가 좋아하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건강식을 먹는다. 주말 아침이라 특별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요리하면서 음식도 예술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차가운 오이와 신선한 과일을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에 쿨한 한 잔의 레몬티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아침을 먹고 나서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끔씩 길가의 핀 꽃을 살펴본다. 녹색 잔디가 펼쳐진 공원의 풍경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준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독서를 한다.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수북이 쌓여 있지만 주말만큼은 경제서적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시집을 읽는다.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어 피곤했던 마음이 조금씩 나아진다. 점심 식사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긴다. 주말만큼은 나 자체로 돌아와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업을 하거나 색칠, 공부책을 색연필로 칠하면서 마음을 비운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저녁이 되면 요가와 명상 시간을 가진다. 지난주에 사온 새로운 요가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을 깊게 내뱉으며 느끼는 이 편안함은 그동안의 피곤을 싹 씻어내준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에 마음을 맡겨 편안한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원래의 나로 돌아온 기분을 느낀다. 나만의 이 주말 루틴은 주중에 쌓인 모든 피로를 잊게 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방법을 찾은 나는 다음 주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변비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소화 문제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평소 바쁜 생활 속에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의 운동성이 저하되면서 변비가 잦아진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이 빠른 해결책이라 생각하지만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 오늘은 변비 극복을 위한 마법 같은 식품 리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나의 오래된 친구 수진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수진은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항상 수업 중간이나 중요한 회의 중간에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곤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변비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이다.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지는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에 매일 아침 물 한 병을 챙기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물은 장내 반응을 부드럽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성을 촉진시켜 변을 빠르게 통과시키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 오트밀이나 전곡빵과 함께 신선한 과일을 곁들여 먹기 시작했다. 특히 사과와 배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추천한다.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 수진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것은 요거트와 같은 발효유 제품이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장 건강에 필수적이다. 수지는 아침마다 요거트를 한 컵씩 먹고 가끔씩 견과류나 꿀을 첨가해 별미로 즐기기도 했다.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줘 장의 규칙적인 운동을 돕는다. 그 다음으로는 녹차와 같은 허브차다. 녹차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과 함께 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장의 운동성을 부드럽게 자극한다. 수지는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는 그녀의 신진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훌륭한 변비타파 식품들 중 하나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 그리고 치아씨드는 식이섬유와 건강에 좋은 지방산을 제공하며 장의 점막을 자극해 변비를 완화시킨다. 수지는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먹으며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운동이다. 비록 식품 목록이 중요하지만 장이 활발히 움직이려면 신체 활동도 중요하다. 수지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건강한 소화 운동을 유지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수지는 정말로 변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녀의 생활은 더욱 활기차고 편안해졌다. 변비는 더 이상 수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섬세하게 조절한 식습관 덕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이 리스트를 따라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소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기 시작했다.